너무 추워요. 추워? 추워? 난 안 춥지. 잠깐 딱 켤게. 아니. 리모컨이. 자, 그 다음에는 76페이지 펴서요. 자, 얘가 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면서 좀 이제 어려운 거고, 얘 이름은 거기 아래 써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뭐 이런 거 하나 하면 이제 이름이 후대까지 이제 널리 알려지는데, 아폴로니우스 뭐 하는 사람이죠? 저 알아. 아폴로 그 불량식품. 나도 누군지 모릅니다. 뭐 수학자겠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 이제 뭐 정리를 했던 그런 내용인가 봐요. 근데 얘는 여기 제목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돼 있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뭘까? 이게 자취의 방정식 문제가 되는 거야. 우리 그 직선 배울 때 보면은 직선에서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하는 게 대표적인 자취의 방정식 문제라고 했지. 이 원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게 자취의 방정식 문제고, 자취의 방정식은 이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찾는데, 요 P의 좌표를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문자로 두고 얘하고 얘가 어떤 관계식인지를 이끌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 읽어보면은 일단 두 점 A하고 B가 있는데, 좀 어디서 많이 보던 표현이 나옵니다. A는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B는 2, 1에, 근데 지금 어떤 P라는 점이 있는데 AP 대 BP가 2대 1이래. 뭐 이거 내분점이잖아 이거. 맞죠? 내분점, 외분점 그런 거 할 때잖아. 근데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 내분점, 외분점 할 때는 내분점은 선분 위의 점 P라고 줍니다. 외분점은 뭐 직선 위의 점 P라고 줍니다. 근데 얘는 그런 말이 없어. 무슨 얘기냐면은 P라는 점이 요 선분 그냥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 요 거리하고 요 거리, 여기를 재보면 비율이 2대 1이 나오는 어떤 점의 자취를 구하여라. 이런 게 이제 문제인 거야. 그러면 AP 대 BP. 요게 지금 2대 1이 나온다. 그럼 이걸 제곱을 해버리면은, 왜냐면 이거 거리가 루트가 나오니까. 그럼 AP 대 BP가 4대 1이겠네. 그래서 이거 AP, BP를 식으로 그대로 써줄게요. AP의 제곱은 P좌표를 이렇게 놔뒀을 때 X 플러스 1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BP의 제곱은 X 빼기 2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됐나? 근데 이게 지금 4대 1이야. 그럼 여기다가 4배를 하면 같아지겠지. 등식으로 써줍니다. 네 배 해서 좀 귀찮지만 자 썼지. 이게 답입니다. 자취의 방정식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 점 P의 좌표를 내가 요거 콤마 요거라고 했지. 그럼 얘랑 등식으로 연결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복잡하긴 하지만 지금 XY 있고 등식으로 연결돼 있지. 그럼 얘네를 만족하는 XY가 나타내는 도형이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할 건데 암산 좀 하겠습니다. X제곱, 4X제곱, 이항하면 3X제곱 되겠죠? 또, 마이너스 16X, 플러스 2X니까 마이너스 18X, 이렇게 됩니다. Y도 마찬가지로 3Y제곱, 마이너스 18Y, 이렇게 나올 거고요. 상수는 4, 4, 8, 32에서 2 빼주면은 30이 남겠어요. 이렇게. 됐나? 자, 전부 다 3의 배수니까 나누어주면은 좀 더 잘 보이죠? 이렇게 나타내는 게 원방인 거 알겠어요? 원방? 그럼 완전 제곱식 표준형으로 바꿔주면서 x를 스몰 x로 써줄게요. 많이 쓰는 것처럼. y도 스몰 y로 써주겠습니다. 요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a랑 b가 고정돼 있는데
A로부터 그다음 B로부터 거리가 2대 1인 요런 점이라는 거의 자취가 새로운 또 원으로 나오는 거지. 이 원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겁니다. 대략 그려보면은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한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요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 나오면은 자취의 방정식 문제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이 아까 전에 내분점, 외분점 얘기를 살짝 했는데 내분점, 외분점이라는 거는 요 A, B를 이어준 요 직선 위의 점일 때만 내분점, 외분점이었던 거잖아?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 중에서 요 점 있죠? 요 점을 뭐 P라고 할게 일단. 요 점 있죠? Q. 보면은 얘도 지금 뭐냐면 원 위의 점이니까 2대 1이야. 요 Q도 지금 2대 1입니다. 그럼 P라는 건 뭐냐면 2대 1 내분점이지. 맞아? 요거는 2대 1 외분점이지. 그리고 이 내분점, 외분점이 이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이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 문제를 읽었을 때 아폴로니우스의 원인 걸 파악을 했어. 그럼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지금 한 것처럼 그냥 내분점, 외분점을 구해버려요. 2대 1 내분점, 외분점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2를 이제 해놓고 얘 내분점은 2대 1이니까 3분의 4 빼기 2 맞나? 3분의 4 빼기 1 그러면 3 이렇게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4 빼기 1 똑같이 그럼 이제 1,1이 되겠네. 그럼 P는 1,1이고요. 외분점 얘는 2 빼기 1 분모 1이고요. 4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5 여기도 5가 되겠네 이렇게. 그럼 여기가 지금 1,1 여기가 지금 5,5가 된 거죠 이렇게. 그럼 얘네 중점이 3,3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중심이 되는 거. 괜찮아? 요 길이 구해주면 반지름도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내분점, 외분점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자취의 방정식 그대로, 문제 나온 그대로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얘는 모든 교과서에 예제로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알아둬야 되는 거고,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꼭 기억해야 돼. 알았죠? 응? 외분점 공식이 뭐예요? 내분점 공식에서 가운데만 빼기로 바꿔버리면 되죠. 여기 지금 내분점 구할 때 보면은 여기 보면은 2 더하기 1분의 2 빼기 1 이런 식으로 했잖아. 그지? 외분점이면은 이렇게 가운데 부호만 바꿔버리면 됩니다. 뭔가 이상하다? 4 이렇게 요 가운데가 빼기로 바뀌는 게 외분점이에요. 부호가 바뀌는 게 했잖아. 물론 지금 교육과정상 뭐 외분점은 빠진 것 같긴 한데 아는 게 훨씬 편해요. 어렵지도 않고 해서 뭐 넘어가면 되는데 뭐 기본적인 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보고 넘어갈까? 요런 거. 두 개 볼게요. 78, 79 두 개 풀고 넘어갈게요. 자, 얘는 뭐 일단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요거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럼 뭐 중심 구하려면 중점 구해보면 되죠. 중점은 1, 마이너스 1인가? 반지름도 한번 보죠. 반지름은 자 여기 보면은 3의 제곱 여기 보면은 4의 제곱 반지름이 이제 5네. 됐어요? 그럼 원의 방정식을 쓸 때 x 빼기 1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요게 지금 25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맞아? 근데 얘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이 원이 x축이랑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요거 지금 1, 마이너스 1 그리고 반지름이 5니까 꽤 크네. 막 이 정도 이렇게 이제 생긴 원인데 얘가 지금 여기를 구하라고 했거든.
근데 이 점이라는 건 어차피 원 위의 점이지. x 절편이랑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기는 y 값이 0인 점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그냥 0 대입해 버리면 됩니다. 그럼 x 값이 두 개가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x 빼기 1의 제곱이 24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x는 1 뿔마 루트 24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하나가 1 빼기 루트 24, 하나가 1 플러스 루트 24 이렇게 되겠네.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여기서 요거 빼주면 2 루트 24가 정답이겠지? 요렇게 하는 게 방법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봐봐. 얘가 지금 여기 있는 요 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한 거죠. 요 현의 길이. 그러면 먼저 요 반지름 5였지. 맞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요. 이렇게. 여기 점의 좌표가 지금 1, 마이너스 1이었걸나? 요 길이 얼마일까? 요 길이? 여기가 좌표가 마이너스 1이잖아. 요 길이 그냥 1이겠지. 여기 그냥 이제 루트 24인 거 그냥 이렇게 알 수 있죠. 이렇게. 됐어? 그래서 원에서도 함수처럼 절편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값을 대입을 해서 좌표를 뭐 구할 수 있긴 해. 근데 보통은 그냥 이렇게 길이 같은 걸 볼 때는 이렇게 기하적으로 보는 게 좀 더 간편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덥지 이제? 안 더워? 자, 그다음 79번. 79번은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로만 하면은 여기 막 K가 섞여 있잖아. 완전 제곱식 바꾸면 이쪽에 K가 나오겠지, R제곱이. R제곱이 제일 작아지라는 얘기지. 이해되죠? 얘보다는 뭐 하나 있었는데? 넘어갑시다. 다음에 있나 보다. 다음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거예요. 원 하나하고 직선 하나가 있을 때 원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만날 수도 있고, 그죠? 원 하나, 직선 하나를 평면에 놓는다고 했을 때 저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겠지. 근데 얘랑 이제 비슷한 게 우리 많이 했던 거,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요거 했었지. 이렇게. 맞아? 요거 할 때 맨날 뭐 했어? 두 개 연립해가지고 판별식을 써서 근이 두 개다, 중근이다, 근이 없다, 이런 걸 했단 말이야. 그럼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원방이 뭐 이제 이런 거였어. 그리고 뭐 직선이 뭐 이런 거였다고 쳐볼게요. 그럼 얘랑 만나는 점을 찾고 싶어. 만나는 점을 찾고 싶으면은 사실은 어차피 연립하는 그 원리는 똑같아. 여기 있을 때 여기 있는 xy나 여기 있는 xy가 같을 때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y 값 대신에 여기를 대입을 해줘요. 대입을 하면은 여기 좌표가 나옵니다. 맞아? 근데 요건 이론적으로는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원 문제를 풀 때 웬만하면 아니라 나는 절대로라고 얘기하고 싶어. 이걸 연립을 해서 여기 좌표를 찾으라는 문제는 안 나오거든. 원의 방정식에서는 연립을 사용하지 않아요. 연립을 사용하지 않아. 근데 일단 이론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제 미지수로 놔뒀어. 미지수로 두고 얘가 만나는 점이 두 개이도록, 한 개이도록, 없도록 이런 조건을 주라 그래. 그럼 어차피 만나는 점이라는 건 연립을 하는 거거든. 그럼 갖다가 대입을 해서 x의 제곱, x 빼기 1의 제곱, 이게 1이다 하면 2차 방정식이 나왔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 판별식을 써주면 됩니다.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만나는 점이 두 개란 얘기지. 맞아? 판별식이 0이란 얘기는 이렇게 한 점에 만난다는 얘기겠지. 맞나? 근데 원에서는 이거 이제 쓰지 마세요. 원에서는 판별식, 연립하고 판별식 쓰는 거 안 합니다. 그럼 뭐 갖다가 하냐면은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를 갖다가 합니다. 뭔 소리냐면 원이라고 하는 건 항상 중심이 있죠. 그럼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요 거리를 잽니다. 요 거리를 재요. 근데 거리를 쟀는데 이 거리가 원이 갖고 있는 요 반지름 있죠. 요 반지름이랑 비교를 했는데 이게 더 크대. 그럼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이 거리가 멀잖아. 그럼 안 만나겠죠? 맞아? 근데 우연히 요거에 D와 R이 이렇게 일치를 해. 그럼 요게 바로 접하는 상황이 되는 거겠지, 이렇게. 맞아? 근데 여기서는
D를 쟀는데 요거는 짧고요. 반지름이 더 길어 이렇게. 그럼 D보다 R이 더 길면은 요거는 D가 가까워진 거니까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할 수 있겠지. 맞아? 자, 물론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이 다 존재해. 판별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D하고 R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한테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무조건 이걸로 보십시오. 원에서는 연립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안 돼요. 연립을 하지 말고 D하고 R을 비교해서 접하는지 뭐 만나는지 이런 걸 판단을 한다. 알겠어요? 나중에 원을 다 배워서 뒤에 가면은 이 접선을 배울 거거든. 접선을 할 때도 무조건 이제 이걸로 합니다. D는 R로 합니다. 자, 여기 187번 요거 한번 볼까? 얘 말고 그냥 필수 예제를 볼게요. 필수 예제 11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있는데 직선에 여기 y절편이 k가 미지수야. 그럼 저 y절편 따라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원, 얘는 여기 0,0이고요. 반지름은 루트 2짜리예요.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절편이 지금 가려져 있죠. 여기 이렇게 이제 이항을 시켜주고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이 d를 구해 놓습니다. 이 d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자, 루트 1의 제곱 1의 제곱 루트 2분의 0,0 이렇게 집어넣으면 절대값 k가 되겠지. 맞아? 근데 얘가 이제 접하려고 하면은 얘가 지금 R이랑 같아지면 되는 거야. 맞죠? 반지름이 지금 우리 정우 죽으려고 하는데 루트 2가 되면 되겠지. 맞아? 그러면 절대값 K가 2가 되면 되겠죠. 따라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 얘가 접할 수 있다. 왜 두 개가 나오냐면은 요 K 값이 플러스 루트 2일 때,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이렇게 두 군데서 접할 수 있겠죠. 괜찮아? 그럼 만나지 않으려면은 요쪽이 더 커지면 되겠지. 요게 더 커지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얘가 K가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반대로 두 점에서 만나려면은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와 2 사이일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볼 수 있겠지. 괜찮아? 안 괜찮아?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자, 연습으로 189번 한번 풀어보세요. 쉬워요? 벌써 풀었어요? 자, 뭐 문제에서도 뭐 모두 구하라고 했고 내가 이제 뭐 그림으로 봐도 알지만 기울기를 정해주고 여기에 접하는 직선을 보면은 이렇게 두 개가 있겠지. 일단 얘를 하려면은 D를 해봅니다. D를 할 건데 이 직선을 이렇게 이제 해놓고요. 루트 5분에 여기 1,2를 대입하면은 없어지네. 그럼 절대값 n 요게 지금 반지름 3이랑 같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따라서 절대값 n이 3 루트 5랑 같아야 되고 n이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5일 때니까 여기다가 이제 해주면은 직선이 두 개 나오는 거 알겠죠? 너무 쉬워요? 뭘 죽으려고 하면서 뭐 쉽대. 자, 좀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 198번 해봅니다. 198번. 쏘리. 예, 아닙니다. 좀 이따가 할게요. 몇 개 더 설명하고 할게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현의 길이
자,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원방 다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직선도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원이 저 직선하고 두 점에서 만나고 있대. 그럼 만나서 생기는 현이 있겠지. 원을 뚫어버렸으니까. 맞아?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그림처럼 얘를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뚫어버리고 있는 거야. 근데 얘 지금 원방을 보면은 원은 x 플러스 1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 요거고요. 직선은 2x 플러스 y 빼기 4는 0, 이거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있는 요 현의 길이지, 요거. 그러면은 착각하기 쉬운 게, 그러면 이 점이랑 이 점을 구하면 되겠다. 그럼 점을 구한다는 거는 얘를 연립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얘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로 해서 여기 대입을 해서 풀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습관 들이지 말라 그랬어요. 원은 연립을 안 합니다. 이걸 연립을 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푸냐? 요 점을 구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 목적은 이제 요 길이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먼저 길이를 구할 때는 보통 피타고라스를 생각하세요. 요 반지름 보세요. 반지름은 지금 2루트 2죠 이렇게. 맞아? 그 다음에 내가 여기 길이가 같으니까 이 길이만 알면 되잖아. 그럼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길이를 구할 건데 요 길이는 D로 구할 수 있습니다. D로. 뭐가 D냐? 여기 있는 원의 중심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됐어? 그러면은 중심은 마이너스 1,1이고요. 직선은 요거니까 요 D를 재보면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5인가요? 이렇게. 됐네? 그럼 여기가 지금 루트 5가 나온 거고요. 그럼 여기가 루트 3이 나와서 요 현의 길이가 2루트 3이 된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어요. 자, 물론 연립을 해서도 구할 수 있지만 연립하는 습관을 들이지 말라 그랬어요. 원방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얘입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알겠어요? 요것도 접선의 길이. 얘도 지금 보면은 원이 나와 있는데 저기 주어진 원을 표준형으로 바꿔주면은 x 플러스 2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4다. 뭐 이런 식이 되고요. 그리고 원밖의 점 3,2라는 점이 있대요. 이 그림을 좀 참고를 하면 사실은 원 밖에 있는 점, 요 P에서 요 원에다가 접선을 긋는다고 하면은 접선이 요렇게도 생길 수 있지만 요쪽에도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접선이 생길 수 있는데 항상 어차피 접선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요 길이나 똑같은 거 알죠? 그러니까 그냥 접선의 길이라고 하면 한쪽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원에서 길이를 구하라고 할 때는 다 피타고라스입니다. 뭐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게 지금 직각삼각형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니까 자, 여기 원 보면은 요거 반지름 2인지 알 수 있죠? 그럼 여기가 지금 2야. 그럼 얘만 구하면 되네? 그럼 얘는 뭐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요거는 5의 제곱, 요거는 3의 제곱. 그럼 루트 34가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뭐가 됩니까? 루트 30이 되겠지. 이렇게. 접선의 길이를 구했다. 됐어요? 자, 필수 예제 14번. 요거 아까 그림 그려서 한번 설명해 줬었지? 그죠? 이것도 그림만 이제 볼 건데. 원이 하나 있고요. 얘가 뭐 지저분하게 해놨는데. 원 밖에 직선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최소 거리는 일단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요 D를 구해준 다음에 여기서 얘 반지름을 빼준 거리 아니면 반지름을 더해준 거리 여기가 최소값 여기가 최대값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죠. 이거 잘 이해되죠? 괜찮아? 그래서 D만 써주면 되는 건데 이제 아까 하려고 했던 걸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에서 198번이에요. 198번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은 원 위에 어떤 점이 있다는 얘기는 뭐 여기 위를 뭐 이렇게 움직이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거리를 잰다 이거야. 근데 거리가 그게 딱 떨어진 정수로 나오는 게 몇 개 있냐 이거야. 정수, 뭐 정수라고 해봤자 자연수겠지. 뭐 거리가 3, 4 이렇게 나오는 게 뭐 어디 있냐. 근데 일단은 내가 지금 배운 거라고는 원 위의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소 거리하고 최대 거리 뭐 이런 거였잖아. 일단 최소 거리, 최대 거리를 한번 구해볼게. 그럼 일단은 얘를 구해줍니다. 그럼 D는 루트 4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하면 5 되는 거 알겠죠? 여기다가 2 넣고 마이너스 4 넣고 그러면은 얼마니? 마이너스 20이니까 자, 요 거리가 이제 4가 나옵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요 원의 반지름은 지금 2죠. 그래서 요 반지름이 2니까 여기 최소 거리는 2가 되고요. 최대 거리는 이렇게 이제 6이 되겠지. 맞아? 그럼 생각을 해보면은 원 위에 어떤 점이 있다고 했을 때 요 이제 거리 이 거리를 그냥 뭐 대문자 D라고 할게요. 요 거리라는 거는 최소가 2고 최대가 6이지. 맞아? 그럼 뭐 이 안에 올 수 있는 정수는 2, 3, 4, 5, 6 뭐 이렇게 있겠지. 그럼 거리는 5개가 있어요. 근데 점은 딱 5개는 아니야. 5개가 아니야. 왜냐면 자 봐봐. 거리가 2인 점은 얘가 유일해요. 얘가 최소니까. 거리가 2인 점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한 점이 있어요. 이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2인 점들이 여기 있어. 이렇게. 이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3인 점들은 여기서 3만큼 가서 이렇게 평행하게 직선을 그어주면은 요 거리가 전부 다 이렇게 3이 되는 거야. 거리가 4 떨어지는 것들, 5 떨어지는 것들, 6 떨어진 것들 이렇게 보면은 거리가 정수인 점은 여기 2일 때 하나, 거리가 3일 때 하나, 4일 때 둘, 5일 때 둘, 6일 때 유일하게 하나. 요렇게 저 점들이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2인 거, 3인 거, 4인 거 이렇게 8개가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괜찮아? 이런 문제들도 간혹 나온다. 너무 힘드니 얘들아? 뭐 꺼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이 딱 좋은데. 아니 덥기도 덥고 배터리가 없는 것 같은데. 못 키겠다. 뭐라고? 못 킨다고? 지금 딱 좋은데. 따뜻하니까 잠이 와요. 저는 저 추워서 집 수업을 못 하겠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몇 시에요? 9시. 자, 쉬는 시간 없어요? 아까 쉬었잖아. 또 쉬어야지. 이거는 뭐 이제 숫자 이런 걸 떠나서 그림만 보여주면은 얘가 원이 이제 있는데 여기 직선이랑 이제 두 점에서 만났다는 건 알겠죠? 근데 이제 두 점. 자, 점이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그 예전에 외접원 이런 거 배우면은 점을 아무거나 이렇게 세 개를 찍어. 요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은 반드시 존재하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알고 있어요? 근데 점을 2개만 줘. 자, 요 점 2개를 주고 요 2점을 지나가는 원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쪽에도 있고요. 뭐 겁나 크게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무수히 많은 원 중에서 가장 이제 작은 조그만 원을 보란 얘기지. 가장 조그만 원이면 뭐겠어? 요거 여기를 지름으로 하는 요런 원이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원의 넓이를 구하란 얘기는 요 가장 조그만 원의 지름의 길이를 알면 되겠지. 또는 뭐 반지름의 길이를 알면 되는 거니까 이 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된 거야. 그냥 현의 길이. 됐어? 그럼 현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중심이 여기가 지금 2,3인데 여기 그어보면 반지름이 여기 루트 10이죠. 여기 수선의 발 내려서
요 거리만 재주면 되겠네. D를 구해보면은 5분의 여기 5분의 뭔지 알겠죠? 여기다가 2 넣고 3 넣고 그러면은 12 뭐 얼마냐? 계산을 못하겠지. 10인가? 맞죠? 이렇게 했나? 따라서 요 거리가 지금 2니까 여기는 루트 6이 되나요? 루트 6? 그럼 길이는 2루트 6이 되겠죠? 했나? 뭐 이제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9번 한번 해보세요. 199번. 이쁘게 되는 뭐 그런 문제는 아닌데 일단 얘가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거는 뭐 A하고 B, 이 미지수가 두 개지. 직선에 뭐 어떤 정보도 안 알려줬어. 근데 일단은 이 직선이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한대. 그러니까 이제 뭐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원에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어떤 직선인 거지. 그러면은 얘랑 했을 때 둘 다 D하고 R이 같다. 뭐 이런 걸 써줄 수 있겠어. 접하는 상황이니까. 맞아? 그럼 여기 작은 원은 지금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이니까 첫 번째는 0,0하고 저 직선 ax 빼기 y 플러스 b는 0. 요 사이의 거리를 구해줍니다. 그럼 d는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1 0,0 대입해서 절대값 b 요게 지금 반지름이랑 같아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얘는 중심이 0,2니까 0,2하고 저 직선 ax 빼기 y 플러스 b는 0. 여기도 거리를 재주는데 d는 똑같이 분모는 루트 a제곱 플러스 1에다가 여기다가 0,2를 넣어보면 여기가 b 빼기 2가 되고요. 얘는 반지름이 2니까 이렇게 돼줘야겠어요. 됐나? 그래 놓고 보면은 이제 a하고 b에 대한 식이 두 개가 나온 거야. 두 개가 나와서 여기를 이쪽에 곱하고 절대값하고 루트가 같이 있는 상황에서는 여기를 제곱을 하면 이거 없앨 수 있어요. 그럼 b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1 뭐 이런 거 얻어낼 수 있어요. 여기도 곱하고 제곱해주면은 b-2의 제곱은 4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1 뭐 이런 거 얻을 수 있겠네. 됐나? 연립을 할 때 좀 센스 있게 보면 여기 a 제곱 플러스 1이 똑같으니까 요거 대신 이제 b 제곱을 넣어주면은 좀 빨리 할 수 있겠죠. 여기 4b 제곱이니까 이항 해주면은 3b 제곱 플러스 4b 마이너스 4가 0이다. 이제 인수분해를 해주면 b가 3분의 2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는 뭐 이제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뭐 둘 다 알 수 있잖아. 그래서 b의 제곱을 볼게요. 얘가 9분의 4이거나 아니면 4가 나와야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근데 만약에 얘가 9분의 4잖아, 이렇게? 얘가 9분의 4면은 a제곱이 마이너스 9분의 5가 돼야 돼. 근데 제곱이 음수가 돼? 이거 모순이죠, 이렇게. 그래서 b제곱이 4가 될 수밖에 없고 얘가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둘이 더해주면은 정답이 7이 되겠죠. 뭐 이런 뭐 문제였어요. 어떤 직선이 있는데 두 원에 동시에 접한다 뭐 그런 상황을 본 것 뿐이야. 오케이? 근데 뭐 푸는 과정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은 뭐 이렇게 뭐 기분이 좋지도 않죠. 다른 방법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 원을 나중에도 다 배우고 나면은 이렇게 대수적으로 식을 세워서 푸는 것보다는 그냥 그림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냥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아마 제가 이제 말한 두 개의 원을 여기다가 조금 자세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 원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짜리인 이런 원이었어요. 두 번째 원은 중심이 0,2인데 반지름도 2야.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생긴 원이겠네요. 여기가 0,2 이렇게. 근데 여기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니까 뭐 이렇게 이 정도 맞아? 뭐 아니면 반대편으로 이렇게 그럼 눈으로 이제 보면 알겠지만 직관적으로 두 직선의 y절편은 일치하지. 근데 기울기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여기서 이걸 제곱해서 더해서 하나의 값으로 이제 구하라는 얘기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제 이쪽에 있는 거, 여기 양수인 거 기준으로 얘만 보고 한번 해볼 거야. 근데 지금 자, 여기서 접점이 있고요. 여기 접점이 있어요. 자, 여기 이어주면은 여기 수직이고, 여기 이어주면 여기 수직이죠, 이렇게. 요거 반지름 1이고, 요거 반지름 2지. 그러면, 여기 직각삼각형 봤을 때 요거랑 닮음이네? 닮음비는 1대 2예요. 근데 요 길이가 2잖아, 이렇게. 맞냐? 그럼 여기 얼마겠냐? 여기도 2지. 그러면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2겠네. 여기를 그냥 이제 이렇게 구했습니다. B를 그냥 구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A를 구하는 거는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번 써도 되고, 얘도 도형적으로도 그냥 할 수 있어요. 도형적으로 뭐 어떻게 하냐. 이 직선의 길이를 알려면은 Y절편 알고 있으니까 여기만 뭐 알면 되거든? 뭐 아니면 여기 삼각형 보면은 항상, 자, 여기 직각이죠. 여기 직각이지. 이거 소자야, 소자. 그러면 여기다가 옮겨 그릴게요. 자, 여기 짧은 길이, 요게 지금 1이었고요. 요 길이가 2였어요. 원래? 1, 2, 뭐야 이거? 이거 루트 3이잖아, 그지? 몇 도냐 이거? 30도, 60도지? 맞아? 그럼 여기 60도지? 여기 60도지? 여기 60도면 기울기 얼마예요? 탄젠트 60도. 이렇게. 그냥 이제 바로 알 수 있죠. 물론 특수각이니까 좀 더 빨리 구하긴 했지만, 그냥 이제 그림을 통해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길이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는 있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기하적으로, 도형적으로도 그냥 원의 방정식이 풀리는 경우가 있다. 라는 거고요. 너무 힘드니, 얘들아? 별로 안 힘든 거 그냥 할게요. 그냥 하고, 마저 하고 좀 일찍 끝내줄게. 원래는 뒤에까지 진도를 나갈까 하다가 그냥 좀 내일 모레 또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에 다 끝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진도는 다 더는 안 나가고 여기 있는 거 하나 설명하고 연습 문제 한 두세 개만 더 풀고 그렇게 하고 마칠 거예요. 알았죠? 얘는 공통접선의 길이라고 나오는데 괜히 지었네. 공통접선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연관이 있는 거야. 이렇게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떤 직선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공통으로 접할 때 이걸 뭐 공통접선이라고 부르고, 접선의 길이라고 부르는 거는 여기 이제 접점이 생기고 여기 접점이 생겼을 때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옛날에는 막 이런 걸 막 공식처럼 외워서 하기도 했는데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길이를 구할 때는 무슨 고라스? 피타고라스.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하는 건데, 얘가 반지름이 R1, 얘가 반지름이 R2 였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세로의 길이는 R2 빼기 R1 이런 식이겠지.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뭐냐면은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되겠지. 요거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써주면 접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인 거야. 그래서 근데 이 공통인 접선이라는 게 사실은 두 종류입니다. 원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내가 직선을 이렇게 바깥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은 이거를 뭐 구체적으로는 공통 외접선 이렇게 불러. 바깥에서 대고 있다 이거야. 맞아? 근데 이렇게 사이로 갖다가 지나가는 거 있지. 뭐 이걸 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공통 내접선 이렇게 부르거든. 뭐 이런 것도 있다 이거야. 근데 이때도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여기가 접점인 거지.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있는데 요 길이를 이제 구하는 거야. 요 길이. 그럼 얘는 지금 얘가 그림을 그려서 여기 R, 여기 R1, 여기 R2. 그럼 여기가 이제 R1. 그래서 여기 길이가 R1 플러스 R2. 내가 구하는 길이는 요 길이랑 같은 거고. 그럼 다시 요 빗변의 길이가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고. 똑같이 피타고라스를 쓰면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외접선은 봐봐. 이렇게 뭐 그림이 나오면은 문제에서 뭐 이 길이를 구하라고 해. 그럼 내가 자연스럽게 여기다가 뭐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길이 구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잘 해. 잘 안 나오긴 하지만 내접선 같은 경우에는 그림도 좀 쉽지 않은데 뭐 이렇게 뭐 했어.
요 길이를 구하라고 해. 그러면 일단은 여기다가 뭐 반지름 내리고 여기다 반지름 내렸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좀 그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둬야 돼. 그래서 얘랑 이제 같은 길이를 한쪽에다가 요렇게 이제 해주면 여기가 R1, 여기가 R2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중심 사이의 거리 이렇게 D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쟤랑 똑같은 그림인데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중요도는 약간 떨어지니까 얘도 특강이라고 해놨지. 근데 뭐 간혹 가다가 뭐 나오고요. 뭐 공식처럼 쓰는 건 아니고 뭐 네가 볼 수 있냐 뭐 그런 얘기예요. 그 얘를 네가 볼 줄 알면은 실력어 플러스를 풀 수가 있다. 204번 한번 해볼래? 204번. 204번. 아마 시간을 많이 주면은 다 여러분 풀 수 있을 텐데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좀 이렇게 좀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일단 얘가 얘기하는 거는 요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라는 거야. 아무 랜덤하게 아무 점에서 여기를 뭐 이제 H1이라고 해라. 요 발을. 그 다음에 여기서 내린 뭐 아무 점이나 잡아.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을 여기를 H2라고 해라. 그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최소값, 최대값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한번 제일 가까울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자. 제일 가까우려면 얘는 최대한 이쪽으로 와줘야겠지. 얘는 최대한 이쪽으로 와줘야겠지. 그럼 언제 제일 가까운지는 알겠어요? 언제 제일 가까운지는? 말하자면은 여기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점에서 요렇게 내렸을 때일 거야. 맞죠? 요렇게 여기가 이제 H1일 때 여기서는 제일 여기 왼쪽 가까운데 여기서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가 H2일 때일 거야. 이렇게. 맞아요? 근데 뭐 이 점이 어디냐 이거지. 근데 얘를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원에서는 특이점이 5밖에 없어. 중심밖에 없지. 그럼 중심에서 내린 여기 중심이 마이너스 6,0이었는데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을 한번 생각을 해보지. 여기를 뭐라고 할까? 모르겠다. 그냥 P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심에서 내린 거를 이렇게 Q라고 할게요. 그럼 생각해봐. 눈에 보이듯이 요거랑 요거랑 평행하지. 맞지? 평행하지. 사실 여기도 접점이거든. 요 거리랑 뭐 요 거리랑 똑같지. 요 거리라는 게 반지름 R이지. 반지름 R이지. 여기도 지금 요 거리랑 요 거리가 똑같고 여기를 뭐 R2, 뭐 R1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감 잡았어요?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뭐 할 거냐면은 요 빨간색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요 길이를 찾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반지름 빼고 여기서 반지름 빼버리면 요게 제일 가까운 거리가 되겠지. 반대로는 이쪽 제일 먼 거리는 여기하고 이제 여기잖아. 이렇게 여기서 반지름 더하고 여기 반지름 더해버리면은 최대 거리가 나오겠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내린 거. 이렇게 내렸을 때 요 선분의 길이를 찾아주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얘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공통 내접선 비슷한 건데 요 길이를 하려면은 피타고라스를 써야 돼요. 피타고라스를 쓸 때 약간 요령은 이 중심하고 중심을 갖다 이어줘요. 얘를 빗변으로 쓸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길이를 요로 이제 옮겨주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켜주면은 여기 직각삼각형이 그려지겠지. 됐네? 그래서 일단은 뭐 요 길이를 먼저 찾고 요 길이를 찾을 거예요. 자, 요 길이는 여기 마이너스 6,0으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직선이 x 빼기 y 빼기 2는 0이죠. 그럼 저기 d는 루트 2분의 마이너스 6 넣고 0 넣으면은 8 이렇게 돼서 뭐냐 4루트인가?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중심이 얼마였어? 5, 마이너스 3이었죠? 그럼 5, 마이너스 3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요. 그럼 D는 또 루트 2분의 여기다가 5 넣고 마이너스 3 넣으면은 여기 6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3 루트 2가 되겠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4 루트 2 요게 3 루트 2 여기가 3 루트 2 이렇게. 그러면은 요 전체 길이는 7 루트 2가 됐죠. 7 루트 2가 됐고 그 다음에 요 파란색 선 요거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지. 그
그럼 요 사이의 거리니까 11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130인가? 루트 130 이렇게. 그럼 여기는 지금 7루트 2였으니까 요 빨간색을 구하려고 하면은 요 빨간색을 L이라고 할게요. 일단 L의 제곱은 130에서 7루트 2의 제곱, 7루트 2 제곱하면 얼마냐? 98?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나요? 따라서 요 길이는 4루트 2가 되겠네. 저거 C1이랑 L 직선 X절편 구해서 저 8 제곱 빼기 4루트 2 해서 구하는 것 같아요. 아, 여기 X절편을 구한다? 이게 약간 좀 위험한 것 같아. 이건 근데 지금 내가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처럼 이제 보이잖아? 근데 이 X절편, 이게 딱 떨어지는 게 X절편인지 확신을 못 하죠. 확신을 해보려면은 기울기가, 얘가 지금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 1짜리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2점을 지나는 직선을 했는데 그 교점이 여기 X절편이었다. 그러면은 뭐 이제 X절편을 갖고 해도 되지. 근데 지금 이건 그냥 그림을 그렸을 때는 뭐 확신을 할 수 없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제 D를 통해서 요 길이를 구하는 게 안전합니다.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기가 4루트인 거 알았어요. 근데 이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럼 최소거리라는 거는 4루트 2에서 뭘 빼냐면은 요 녀석이 아까 여기 반지름하고 요 녀석의 반지름을 두 개를 빼줘야 되지. 그럼 반지름이 각각 얼마였냐면 2하고 1이었으니까 여기 3을 빼준 게 최소거리가 되겠지. 선분의 최대거리는 반대로 요거 2를 더해주고 여기 1을 더해주면 최대거리가 되겠지. 그럼 얘는 4루트 2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어차피 얘랑 곱하라고 했나요? 그러면은 32 빼기 9가 돼서 23이 되겠죠. 이렇게 됐나? 좀 어렵나? 근데 아직 오늘 처음 배웠기 때문에 숙제하면서 좀 적응하면 되고요. 자, 205번도 한번 도전해 봅니다. 205번. 근데 아까 이제 문제를 안 풀려봤지만 이 205번 문제 한번 읽어보면 이거 뭐 같아요? 아까 배운 건데. 누구?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에요, 이거. 오케이?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이제 2대 1인 어떤 점 P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얘가 좀 그 자취의 방정식 문제가 대부분은 좀 짜증나, 좀 귀찮은데, 특히 얘도 귀찮고 하기 싫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거는 모든 교과서에 이제 예제로 턱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점 P 그냥 정석대로 하자면은 이 녀석을 이렇게 두고요. 얘는 지금 거리의 비가 이제 2대 1인 거니까 AP 대 BP 요게 2대 1이다. 그럼 뭐 제곱을 해서 4대 1. 뭐 아까랑 똑같은 거잖아, 이거. 그래서 AP의 제곱을 구하고 BP의 제곱을 구해서 갖다가 뭐 4배에서 같아진다 라고 해버리면은 그냥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 말고 방법 2. 내분점, 외분점을 할 수 있다 그랬지? 맞아? 그러면 그림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1,1. 그러면은 여기네. 자, 그 다음에 B는 2,1이야. 근데 거리의 B가 이제 2대 1이라는 거는 막 이제 여기 뭐 여기저기 있겠지? 근데 그 중에서 점 2개, 내분점. 2대 1이니까 2대 1 내분점이면 여기겠는데? 여기는 뭐 1,1이겠네. 맞지? 2대 1 외분점이면은 여기겠는데? 6,1. 맞아? 이게 사실은 우연히도 얘네가 지금 y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내분점, 외분점 찾는 게 좀 편합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를 뭐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요런 원이 되는 거야.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이럴 때는 이제 내분점, 외분점 찾는 게 훨씬 편하죠. 그럼 이게 중심의 좌표가 얼마냐면은 좀 싫은데 2분의 7,1이 되겠네. 요렇게.
그 다음에 반지름도 보면은 요게 지름이 지금 루트 24. 지름이 5인가? 맞죠? 지름이 5죠. 지름이 5니까 반지름은 2분의 5가 되겠지? 반지름이 2분의 5인 그런 원이에요.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원 위에 있는 어떤 점 P가 있어요. 얘가 돌고 있어. 돌고 있는데 각 PAB니까 PAB 요 AB 요건 그건 이렇게 헷갈리니까. 근데 P의 위치에 따라서 요 각이 달라지겠지. 그때 이 각이 언제 최대가 되냐 이거야. 눈으로 보면은 요렇게 접했을 때가 제일 최대가 되겠지. 그러니까 P의 위치가 여기 있을 때 여기일 때가 최대가 되겠죠. 그때 뭘 구하라는 거야? 코사인 PAB? 오이씨. 코사인? 코사인이 뭐죠? 빗변분의 밑변이지. 그러니까 요 각에 대해서 코사인이니까 그러면은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줘야겠죠. 됐나? 그러면 일단은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5로 알고 있었고요. 요 길이는 얼마니?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었고 여기가 지금 2분의 7이잖아. 그럼 2분의 9인가? 여기가 2분의 9죠 이렇게. 됐어? 그럼 2분의 9 여기는 2분의 5. 그럼 이제 요 길이를 뭐 알 수 있겠지? 그럼 코사인 알 수 있겠죠? 얼마냐? 2분의 9의 제곱 빼기 2분의 5의 제곱? 뭐 얼마지? 4분의 81 빼기 25 하면 얼마냐? 60 도와주세요. 56인가? 이렇게? 맞아? 루트 씌운 거니까 여기가 2분의 루트 56 여기가 2분의 루트 56 됐어요? 그럼 얘 뭐 구하라고 했냐면 코사인 값 구하라고 했죠? 그럼 요거 분의 요게 답이죠? 그럼 따라서 2분의 9분의 2분의 루트 56 그러면은 요게 지금 7, 8, 56이니까 4로 나눠주면은 2루트 14 요게 답이 되겠는데? 틀렸네? 점을 잘못 구했나? 마이너스 1,1, 2,1 여기 잘못 구한 것 같다. 여기가 5,1이다. 나중에 이렇게 구하세요. 근데 이제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 가지고 유형이 많아. 지금처럼 이 P가 이렇게 막 이제 행성이 도는 것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요때 요 각의 크기가 변하는데 이때 최대각일 때 뭐 여기에 뭐 길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삼각비라든지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럼 이제 여기서 반지름 길이를 알고 중심까지의 거리를 알면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또는 이것도 많이 물어봐. 여기 지금 A하고 B는 고정인데 P가 움직이면서 이 삼각형이 바뀐단 말이죠. 이때 삼각형 PAB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런 걸 해. 그럼 보면은 얘를 밑변으로 보면은 이게 높이니까 이게 제일 커질 때가 넓이의 최대값이 되겠지. 그럼 얘가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가 언제냐면 요렇게 수직으로 섰을 때지 이렇게. 그럼 그때 높이가 바로 또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 밑변의 길이 AB 사이의 거리하고 반지름만 알면은 뭐 넓이를 또 구할 수 있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86까지 하면 되겠죠. 수고들 했어요.